최근 XRP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와 리플 사이에 비밀스러운 협약이 존재하며 그 목적은 XRP를 국가 인프라로 편입시켜 4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만약 이 계획이 실제라면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XRP의 기술적 구조와 현실 가능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신의루입니다. 자, 그 핵심에는 리플이 보유한 48%의 XRP 에스크로 물량이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스튜어트 알데라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중에 35%에서 40%, 즉 약 350억 개에서 400억 개의 XRP를 미국 재무부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리플의 보유율은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XRP는 명목상 탈중앙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거래가 실현된다면 리플은 법정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규제와 탈중앙화 사이의 완벽한 타협점이다. 트럼프가 만약 실제로 이 거래를 승인한다면 그는 다음 단계로 XRP의 재평가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금을 몰수한 뒤에 그 가치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던 사례와 비교가 되죠. 트럼프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XRP의 가치를 1만 달러로 평가한다. 그것이 향후 20년간 이 자산이 인류에 미칠 순현재 가치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미국 재무부는 단숨에 350조에서 40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곧 국가 부채를 상쇄할 수 있는 가상적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경고를 합니다. 아무도 XRP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하죠. XRP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조차 네트워크의 가격 메커니즘을 직접 조작할 수 없고 시장은 오직 수요와 유동성으로 가치를 정합니다. 따라서 재평가는 정치적 구호일 뿐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XRP의 가격은 금처럼 정부의 조치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XRP가 중앙 권력에 종속되지 않은 오픈소스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임의로 계산식을 바꾸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고정시킬 수 없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럼프도 브래드도 데이비드 슈워츠도 이 가치를 움직일 수 없다. 자, 유일한 방법은 시장이 XRP를 실제로 결제와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즉 가치는 명령이 아니라 채택의 속도로 결정됩니다. 이 점에서 1933년 금 몰수의 제어는 단순한 비유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정말 XRP를 재평가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그건 FDR의 플레이북을 차용한 상징적 이벤트일 것이다. 결국 핵심은 가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블록체인 자산을 국가 차원의 회계 항목으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의 기회를 갖고 싶으시다면 1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의문이 남는 부분은 바로 리플이 에스크로 물량의 절반을 정부에 넘길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리플은 매달 10억 개의 XRP를 잔금 해제하고 있으며 그중 약 70%를 다시 에스크로에 재잔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물량이 이미 정부나 기관에 약속되어 있었다면 그 XRP는 이미 이전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에스크로 절반 이관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접촉은 사실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라라고에서의 비공식 저녁 식사와 암호화폐 정책 관련 회의 등이 그 정황이죠. 2025년도에 들어서 이들은 암호화폐 규제 완화, 블록체인 인프라, 글로벌 결제 구조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죠. 하지만 이러한 만남이 XRP가 미국 정부에 공식 이관되었다는 증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루머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소문은 흥미롭지만 증거는 없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루머의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기술적 구조에 있습니다. XRP 에스크로는 리플사의 신용 기반이 아니라 XRP 원장, 다시 말해 XRP-L의 자동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리플을 포함한 어떤 정부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XRP의 일부가 정부 계좌에 잠겨 있더라도 그것은 국가 자산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이 대규모 자산 이관 거래가 현실화되려면 XRP가 먼저 국가 회계 시스템의 공식 자산 항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한 이 모든 논의는 그저 흥미로운 가설에 불과합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XRP를 사용해서 부채를 상환한다면 그 계획은 어떤 구조로 작동하게 될까? 이 가정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XRP의 속성, 즉 초저비용, 실시간 결제, 국경 간 송금 효율성은 국가 단위의 채무 조정 구조에 이상적으로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세 단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규모의 규제 개혁, XRP가 법적으로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자산 가치의 폭발적 상승, 보유 물량만으로 부채를 상쇄하려면 XRP 단가가 수천 배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 국가 부채와 암호 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디지털 부채 상환 시스템은 현실이 됩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공상 같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구조다. 이 시나리오의 중심에는 전략적 암호 자산 비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비축하듯이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축적한다는 구상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 매입, 다른 하나는 보유자 리플사와의 협력 확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로 전략적 비축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적이 있지만 그 비축 자산은 물리적 자원 중심이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세금으로 직접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압수된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자산 풀을 구성합니다. 마약, 자금 세탁, 사기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같은 자산이 국가 비축 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 복잡성입니다. 수많은 주와 카운티 단위의 기관이 연루되어 있어서 이 자산을 미국 재무부로 일괄 이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법적 구조가 정비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실행 불가능합니다. 몰수된 암호화폐는 단순히 보관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자산을 국가 재정에 편입하려면 추적, 회계, 관리, 유통의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행정 체계로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한 기관이 담당하기 어렵죠. FBI, IRS, 연방보안국 등 각 기관이 따로 암호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통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통합 계정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한 결제 및 관리 구조입니다. 모든 압수 자산을 XRP 레저 위에서 투명하게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환전, 이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자산이 한 곳에 모이는 순간 그 단순한 회계가 아니라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은 단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기술적 흐름을 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XRP의 가치 상승이 실제로 부채 상환을 가능하게 하려면 얼마나 큰 규모의 가격 상승이 필요한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축적 단계. 정부가 XRP를 대량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 상승, 시장 수요와 채택으로 가격이 폭등합니다. 세 번째 상환 단계, 정부가 XRP를 사용해서 부채를 상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40조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려면 XRP가 코인당 약 1000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유 물량이 400억 개라면 계산상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건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50억 개에서 100억 개의 XRP만 확보하고 가격이 5,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현실적 부채 상쇄가 가능하고 적은 양의 자산으로 거대한 부채를 덮는다. 이런 아이디어가 성립이 됩니다.
자, 미국이 XRP를 공식적인 부채 상환 자산으로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법적 정비와 규제 정렬입니다. 현행 금융법상 암호화폐는 명확한 회계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보유할 수도 발행할 수도 없는 비제도권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XRP를 보안적 국가통화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암호 자산을 커스터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체계와 상호 운영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이 필요합니다. SEC와 CFTC 그리고 재무부의 공조 없이 이 계획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국 법과 기술의 정렬이 이루어질 때 XRP는 단순한 결제 수단에서 국가급 유동성 인프라로 격상됩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채를 갚기 전에 먼저 신뢰의 법을 다시 써야 한다. 자, 만약에 XRP가 상승한 뒤에 미국이 실제로 이를 부채 상환에 활용한다면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XRP를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는 받은 XRP를 매도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해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XRP를 달러나 다른 통화로 전환 후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미국은 고유동성 풀을 이용해서 XRP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국채 이자나 원금을 지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존 부채 상품의 블록체인 토큰화입니다. 채권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면 XRP가 결제 및 담보 자산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면 부채는 종이 위에서 데이터로 옮겨지고 상환은 거래가 아닌 코드로 자동화된다. 이 말은 곧 XRP가 화폐이자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순간을 뜻합니다. 이 외에도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여러 보조적 모델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중 하나는 자산 토큰화 모델입니다. 모든 채권과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게 하면 결제 과정에서 XRP가 지속적으로 소각되어서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제 수수료 기반 감축입니다. XRP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마다 소량의 XRP가 소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통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 효과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연간 약 3,400만 개의 XRP가 소각되더라도 총 공급량 1,000억 개 대비 비율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방식은 속도 조절 장치일 뿐 대규모 부채를 상쇄할 정도로 영향력은 없습니다. 즉 진짜 열쇠는 여전히 가격 상승과 제도적 통합에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을 종합해 볼 때 만약 이 시나리오가 신중하게 실행된다면 이론적으로 미국은 자국의 막대한 부채 중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트릭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현대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의 일부를 블록체인상의 자산 가치로 이전함으로써 통합 팽창의 부작용을 줄이고 글로벌 금융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구조는 또한 달러 패권의 디지털 연장선이 됩니다. 즉 XRP는 미국이 새로운 금융 질서에서도 중심 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공식 툴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 금융 질서의 중심에 설 것이다. 이번엔 블록체인 위에서. 자, 이제 실제 숫자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10억 개의 XRP만 보유하고 있다면 40조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려면 코인당 4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자산이 XRP로 전환된 극단적 시나리오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50억 개를 보유한다면 목표 가격은 약 8,000달러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시장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 구조가 되죠. 결국 보유량이 많을수록 목표 단가가 낮아진다는 단순한 수학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보유하느냐보다 얼마나 유통량을 줄이느냐입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순간 가격 상승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은 저의 결론을 향한 첫 신호인데요. 결국 시장은 희소성과 신뢰로 움직인다. XRP의 미래도 다르지 않다. XRP의 시가총액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제시한 핵심 변수는 바로 공급량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XRP의 순환 공급량은 약 590억 개입니다. 그러나 만약 디파이 레이어, 플레이어,
스테이킹 구조 등을 통해서 대규모 물량이 잠기게 된다면 시장에 풀리는 XRP의 양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플라이 스퀴즈, 공급 압박 전략입니다. 순환량이 줄어들면 시가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코인당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량을 100억 개로 줄이면 현재 대비 6배 더 낮은 시가총액으로 동일한 달러 가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5억 개 수준으로 제한된다면 이 효과는 12배까지 확대됩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공급의 함수이다. XRP가 기관들에 의해 대량 보유되고 유통이 제한된다면 그 자체로 가격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XRP가 부채 상환 자산으로 사용되려면 무엇보다 미국 채권 시장의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도 1분기 기준에 미국의 고정 수입 증권 총액은 약 58.2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중 미국 국채는 약 28.6조 달러,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계 전체 채권 시장의 규모는 약 140조 달러에 이르며 이 중 미국이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XRP를 활용해 이 시장 일부라도 온체인으로 이전한다면 그 파급력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사실상 전 세계의 문제다. 따라서 그 해결책 또한 글로벌 차원이어야 한다. 이 말은 XRP가 단순히 미국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 유동성의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정부와 주요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플, 블랙록, 오난도 등은 이미 채권과 부채 상품을 XRP 원장 위에 토큰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픈이드는 미국 국채를 XRP 레저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대로라면 모든 채권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즉 종이로 존재하던 부채가 코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신뢰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의미합니다. 거래는 투명해지고 결제는 즉시 이루어지며 담보 관리도 실시간으로 검증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채권이 블록체인으로 옮겨지는 순간 신용은 더 이상 종이 문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된다. 이 말은 곧 XRP 원장이 지닌 시대적인 의미입니다. 현재 XRP 원장 위에서는 이미 리플과 오도가 토큰화된 미국 국채 상품을 론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관 자본의 참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 세계 블록체인상의 실물 자산 토큰화 규모는 고작 26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그 속도의 기울기다. 기관 참여는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토큰화 시장은 203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에서 XRP는 인프라 레이어로 작동하며 모든 결제 흐름의 중간에 자리하게 됩니다. 즉 XRP는 직접적인 자본 유입이 아닌 필수적인 유동성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8조 달러의 채권이 온체인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그만큼의 돈이 XRP로 직접 유입되는 건 아니다. XRP는 인프라 레이어로서 작동하며 거의 모든 거래의 브릿지 자산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즉, 각 채권의 전체 가치를 커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XRP의 가격은 4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XRP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얼마나 활용되는가. 두 번째는 기관들이 운영을 위해 XRP를 얼마나 보유하는가. 세 번째는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네 번째는 수수료와 소각 구조가 수요를 얼마나 창출하는가. 결국 시장의 본질은 사용 빈도입니다. 결제와 송금, 자산 이전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도 커지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가치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XRP는 화폐가 아니라 가치가 이동하는 길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XRP가 정말로 코인당 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를 단순한 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을 뿐이죠.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은행 정부 기관의 전면적 채택입니다. 모든 주요 결제 네트워크가 XRP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담보화 및 자산 토큰화입니다. ODL, On Demand Liquidity. 이 ODL이 국제 결제의 중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제 레이어로의 전환입니다. 부동산, 채권, 탄소 배출권 등 실물 자산이 XRP 레저 위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급량 압축입니다. 기관이 XRP를 대량 보유해서 유통량을 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규제 명확화입니다. 국가 단위의 법적 수용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술 확장성입니다. 거래 처리율, 보안, 생체 인증 등 인프라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물릴 때 XRP의 가치 상승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필연적 결과가 됩니다. XRP가 진정한 글로벌 인프라가 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국경 간 결제 병목 현상인데요. 기존 스위프트 구조의 한계를 대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자산 담보화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와 보안 구조를 자동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 실물 자산의 온체인화를 구동해야 합니다. 기술적 호환성과 데이터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규제 통합과 법적 신뢰성을 쌓아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결제 규칙을 채택해야 하죠. 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세계 경제 포럼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XRP 레저는 현재 부채의 토큰화에 사용되고 있다. 즉,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기관과 정부가 XRP 레저를 실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신용망의 기초 단계로 해석됩니다. 결국 WEF의 이 언급은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차세대 운영 프로토콜임을 암시합니다. 자, 또 다른 현실적 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지급 능력이 지금 위험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유동성 부족, 그리고 채권 시장의 경직성이죠. 저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영 레포 시장의 잔액은 2년 전 2조 5천억 달러였고 지금은 고작 1,50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유동성은 재무부 일반 개정뿐이며 그마저도 2025년 초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죠. 이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금리를 유지하면 국채 이자가 감당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미국은 유동성 위기와 부채 위기 두 벽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고 싶은데요.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다. 누가 백악관에 앉아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즉, 기존 금융체계는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XRP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을 갖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XRP의 블록체인 기반 구조를 활용하면 기존 금융 자산에 묶인 자본을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부동산, 국채를 토큰화된 부채 자산으로 전환하면 결제와 담보 관리가 자동화됩니다. 정부와 은행은 XRP 원장을 통해 거래를 즉시 정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유동화됩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블 결제 인프라를 적용하면 부채 상환 절차도 코드화되어서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결국 XRP는 정부와 은행의 회계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요약해보면 유동성 위기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흐름이 막혀서 생긴다. XRP는 그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밸브가 될 수 있다. 코로다의 전 개발자이자 분산 원장 기술 전문 개발자인 퀀시 존스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면 XRP의 가격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한 명도. 하지만 그는 덧붙입니다.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가치의 유동성 도구다. 그 위에 발행된 자산들의 가치가 곧 XRP의 가치이다. 즉 네트워크 위에서 채권, 주식, 통화가 발행되고 거래될수록 XRP의 내재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만약 100조 달러 규모의 주식이 500조 달러의 부채가 발행된다면 그 총량은 바로 네트워크의 가치다. 이 말은 XRP의 가격이 단순히 시장 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산 총액의 함수라는 뜻입니다. 결국 XRP의 상한선은 인간의 발행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생각을 브라질과 미국을 떠올리면서
이 구조 하나하나를 조합해 봤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가능성과 상상의 경계에서 출발한 금융 시나리오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그저 동승자일 뿐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저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남기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치의 저장소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일 다음 주체는 유동성 그 자체, 즉 XRP일지도 모른다. 저의 마지막 이 말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루였습니다.